안녕하세요. 11기 선배님부터 22기 선배님 인터뷰를 맡게 된 49기 권서연입니다. 요즘은 선배님들은 물론 학우들조차 만나기가 어려운데 행사를 통해서 선배님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서 정말 뜻깊습니다. 정문에서 오른쪽, 첫 번째 오른쪽 건물에 옛날에 거기가 명호제라고, 애들 공강 시간에 뭐, 스낵도 먹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휴게 공간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거기에 사진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사 아저씨가 교정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우리 그 사진을 찍어 주시고, 그러면 그 다음날 가면은 뭐 친구들 숫자만큼 사진을 현상해서 그 하여튼 그런 사진 찍는 것도 조금 유행을 했었고,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우리는 아이를 보면서 어떤 미래의 희망을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한창 이렇게 그 미래가 더 어쨌든 그 많이 남았는 그런 아이들 주체이기 때문에 아동이라는 거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은 미래의 희망,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속에 열정을 가지고 내 그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진로들은 사실은 다 요즘 세상은, 현대 세상은 융합이기 때문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열정을 다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생각하고 저는 진로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좋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좋아하는 것만으로 그 직업이 선택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열정을 다 바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후배님들이 선택해 주시기를 제가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여성적 리더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직에서 비즈니스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창의력과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조직의 많은 리더들이 과거의 그런 카리스마 리더가 아니라 이제는 배려의 리더십, 그런 여성적 리더십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여성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저희 숙명여대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숙명여대는 부드러움 속에도 굉장한 강인함을 지니고 있는 그런 여성 리더들이 육성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을 언제나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라는 거니까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학문을 배운다. 뭐 순수한 아동 발달 심리 이론에서부터 뭐 유아교육, 아동 보육, 그리고 뭐 아동 정책 복지, 그리고 뭐 놀이치료 상담, 정말 광범위한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관심사와 적성에 맞는 학문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취업에도 그만큼 유리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꼭 뭐 행복한 유년기를 보낸 사람이 뭐 좋은 심리 상담사가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의외로 많은 심리 상담가들이 꽤 터프한 어린 시절을 겪었다라고 하거든요. 그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이 현재 내담자들을 더 잘 이해하는 또 그런 동력이 되기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조금 어려운 어린 시절을 겪었다 하더라도, 인생에 살짝 굴곡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압사당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좀 더 좋게 해볼까? 나의 정신 건강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을 직면해서 해결한 사람이 가장 좋은 심리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청춘이 숨쉬었던 것인 것 같아. 그리고 내 청춘이 뿌리를 내려서 그곳에서 좀 크기 시작했던 것. 그런 곳이 내 우리 숙명여자대학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마음을 좀 담아볼게요.
아동복지학과 아까 그랬잖아요. 그 관계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에 대한 학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회 속에서 관계에 대한 학문을 이제 첫 발을 내밀 우리 후배님들이 학문에 대한 열정을 딱 불사르고 탐구해야 하는데 이 시기가 이제 코로나 시기가 방해꾼이 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들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관계성 회복에 대한 것들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죠? 오히려 지금 대단히 뭐 사회적 거리두기 막 이런 상황이니까 자, 그 관계성 회복과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또 정서적으로 대단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이. 자, 그 상황에서 뭔가 회복을 위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아마도 우리 아동복지학과 학부 학생들에게 던져진 크나큰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어떤 부분에서의 그 결핍이 우리 학부 후배님들이 해야 할 그런 역할과 과제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현재 우리 같은 게 학교에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가능한 새로운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기술적인 그런 매체라든지 활용할 것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친구끼리 우리 특히 아동복지학부 후배들끼리 서로 고민하고 또 함께 또 생각을 나누고 또 함께 뭐 공유하고 뭐 이러면서 어려운 시기를 변화할 수 있는 우리 후배님들 그리고 변혁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로 만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독서논술 수업이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책을 잘 안 읽고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이제 엄마 손에 끌려서 오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좀 책을 재미있어 하게 되고 뭐 맨날 이번 책은 어땠니? 그러면 재미없었어요. 뭐 그냥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책은 정말 재밌었어요. 라고 말을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아, 이 녀석이 이제 책의 맛을 조금 알겠구나 라고 싶어서 그때가 제일 보람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똑같이 겪는데 그중에서도 아동기는 나를 비춰봐도 그렇고 우리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렇고 일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동 복지라는 측면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동은 정말 그 성인 어른으로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씨앗인 단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잘 보호받아야 되고 잘 양육받아야 되고 네, 그런 생명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 새내기로 돌아간다면 진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진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싶어요. 특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진로에 관련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를 나누다 보면 저 진로에 관련된 그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질 것 같아요. 특히 전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전공 관련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영어를 잘 구사를 하지 못하니까 경험을 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대학 새내기 시절이 그래도 인생에서 제일 시간이 많을 때니까 그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더 넓은 세계로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육 현장에서 원장으로 일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침에는 어린이집 오지 않겠다고 막 했던 애가 오후가 되면 집에 안 가겠다고 막 떼쓰는 아이를 보면 아이의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우는 아이를 달래고 부모님들과 막 신경전을 벌이면 정말 어쩔 때는 막 울고 싶어져요. 해야 할 일은 무척 많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너무 속상하죠. 하지만 남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살아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우리들만의 희열의 스토리가 있어요. 짧은 혀로 떤땡님 따랑해요 라고 막 고백해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맞춤법에 다 틀린 연는 편지를 쑥 주고 가는 아이, 그리고 친구들과 어떻게 자기의 생각과 감정들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에게 그 방법들을 알려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 주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가 막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그때 굉장히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그때 그 제2 장학생을 모집해서 미국과 캐나다에 유학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학연수죠. 5주 정도 됐었는데 제가 대학원 총학생회장의 그 자격으로 대학원 대표로 갔었거든요. 전부 학부생, 석사생, 그 다음에 박사과정인데 박사과정은 특별히 우리 대학원 총학생회장을 보내자. 학교에 봉사도 하니. 네, 그래서 제가 발탁이 됐었고요. 그때 제가 첫 아이를 임신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형편이 그때 어려워가지고 유학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갔잖아요. 그런데 그 첫 아이를 임신한 지 한 3개월째인가? 그때 용기를 내서 거절하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때 그 미국의 워싱턴의 어메리칸 유니버시티에 우주 어학연수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선택할 때는 머리가 이야기하는 정보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정보에 집중하지 않고 제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 가슴에서 울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 그 선택을 했을 때 절대 후회가 없더라고요. 그건 정말 후배님들에게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때 되게 막 이렇게 주저하고 그래서 배낭여행도 못 가보고 또 해보고 싶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뭐 할 수 있을까? 뭐 안 하면 어때? 이러면서 지나쳤던 일들이 좀 아쉽게 생각이 돼서 다시 1학년이 된다면 혹은 1학년 후배들에게 좀 더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보라고 또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라고 도전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배낭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때 저희가 89학번이어가지고 한참 이제 그 배낭여행이 시작되고 뭐 유럽 여행 가고 그러던 시기였는데 또 친구들이랑 우리도 가고 싶다 갈까 말까 막 이런 얘기만 하다가 결국은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었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좀 소중한 경험을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그때는 아직 뭐 전공이나 취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어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참관도 가고 뭐 자원봉사도 하고 또 복지나 보육이나 뭐 상담실이나 이렇게 뭔가 선배님들이 하고 있는 우리 과에서 졸업하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또 경험해보고 참여해보고 그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합니다. 저도 그냥 이 질문을 받고 나 다음에 인생의 목표가 뭐지? 이런 생각을 다시 해봤는데요. 뭐 목표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오랫동안 거의 몇십 년을 지내오면서 또 이제는 원장으로서 또 시간들을 보내면서 앞으로는 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지원하고 좀 잘 격려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육 현장이라는 게 재밌는 일도 많고 보람도 있지만 또 힘들기도 하고 벽에 부딪힐 때도 있고 또 자기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 뭐 조건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선생님들이 좀 더 이렇게 뭐 위로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해서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을 잘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받고 좀 고민해봤는데 사실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바람에 뭐 동문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그 사회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사회생활을 할 때였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딸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딸 아이가 이제 한 학년이 60명 정도 되는 조그만 그 사립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알고 보니까 그 나보다 10년 선배이신 그 선배님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네. 같은 전공을 하신. 그래서 너무 반갑게 만난 그런 인연이 생각이 나고, 처음부터 뭐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되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고요. 4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아동 복지에 대한 내가 모르고 입학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좋은 학문이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 때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대학원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유학의 기회가 생겨서 미국에서 이제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와서 이 지금 현재 내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아동복지학 아동복지학 분야의 교수를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원을 했고, 그 계기로 지금까지 여기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명여대 아동복지학부 50주년을 축하드리고 인터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준비하고자 애쓰는 후배님들에게도 후배님들 고맙습니다. 분수대학 벤치? 가끔 집에 못 가고 주말에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그럴 때 분수대학 벤치에 많이 앉아서 자주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우선 먼저 아동과 그 현장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후배들이 보육 현장에 재직해서 좀 좋은 보육 현장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좀 올바르게 보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보육 콘텐츠 제작하는 그런 분야들, 그런 진출, 그리고 좀 시간이 좀 오래 가면서 이렇게 경력이 쌓이고 하면서 가장 좀 아쉬운 거는 그 보육을 좀 제대로 아는 행정가들이 좀 나와서 올바른 방향의 보육 정책을 이끌어주는, 다양하게 좀 폭넓은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그런 후배들이 많이 생겨나서 숙대 아동복지학과의 위상을 좀 더 드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